진료실에서 제가 거의 매일 듣는 가장 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병원 팜플렛을 보니까 무슨 플래티넘 패키지니, 골드 패키지니, 프리미엄 검진이니 종류가 너무 많은데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헷갈리시죠? 건강을 챙기고 싶어서 큰맘 먹고 검진을 받으려는데 의료계는 이걸 참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병원들이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조금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비싼 VIP 패키지들 중 상당수는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중 다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있는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방사선에만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결국 돈 낭비, 시간 낭비에 검사 결과 때문에 오히려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만 더 얻어가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케팅 거품을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권하는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부담은 적고 간단하고 정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돈과 생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진짜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건강검진 vs 질병검진. 먼저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부분의 표준 건강검진은 사실 건강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CT나 MRI 같은 검사를 받을 때 병원은 이미 발생한 구조적인 손상을 찾습니다. 즉, 사후 약방문 같은 거죠. 간암을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간암 같은 큰 병이 생기면 피검사 수치가 엉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 수치가 천정부지로 솟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회복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지금 간에 종양, 암이 자라고 있어도 남아있는 건강한 간세포들이 죽어라 일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피검사 수치는 아주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간은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만큼 일을 잘하니까요. 간 수치가 급격히 오르고 피검사 결과가 나쁨으로 나올 때쯤이면 암이 이미 간의 60에서 70%를 잠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건강검진이 아니라 피해 상황 보고서나 다름없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정상 참고치의 함정.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상 참고치, 노멀 레퍼런스 레인지입니다. 검진 결과표를 받고 오른쪽 칸을 봤더니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 건강하구나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제발 아직 축배를 들지 마세요. 의학적 맥락에서 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전체 인구의 통계적 평균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중간 95% 안에 든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현대인의 95%가 스트레스 받고 가공식품 먹고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에서 정상, 평균이라는 건 그저 남들만큼만 아프다는 뜻이지 최적의 건강 상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신장 기능이나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의 끝자락에 걸쳐 있다고 칩시다. 의사는 정상이네요. 내년에 뵙죠 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당뇨병이나 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무줄이 완전히 끊어진 뒤가 아니라 고무줄이 팽팽하게 늘어나기 시작할 때 잡아내야 합니다. 한번 끊어진 고무줄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일부, 피해야 할 4가지 검사, 돈 낭비, 방사선 폭탄.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고 비싸지만 일반 검진에서는 피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1. PET-CT, PET-CT,
검사 가장 대표적인 낭비입니다. 사람들은 비싸니까 전신을 다 찍어주겠지? 그럼 암도 다 찾겠네? 라고 생각하며 큰돈을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CT 스캔은 만능 암 탐지기가 아닙니다. 이 검사는 포도당, 설탕을 많이 소모하는 세포를 찾아내는 원리입니다. 암세포가 설탕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설탕을 좋아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암증입니다. 목감기가 있거나 헬스하다가 근육통이 생겼거나 모르는 사이에 가벼운 염증이 있다면 그 부위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번쩍거릴 겁니다. 이러면 오진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염증 때문에 암인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몇 주 동안 공포에 떨며 비싼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방사선 피폭량이 엄청납니다. PET-CT는 이미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스크리닝 목적으로 받기엔 너무 과하고 의학적으로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2. 척추 또는 관절 CT 지금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혹시 모르니까 라며 목이나 허리를 찍지 마세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현대인이라면 40세 넘어서 척추 CT 찍으면 누구나 디스크가 조금씩 튀어나와 있고 닳아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굳이 찾아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과잉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죠. 진짜 아프면 그때 전문 병원에 가세요. 그때는 의료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해서 비싼 돈 주고 찍지 마세요. 3. 복부 및 심장 CT, 특히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젊은 분들, 40대 미만, 고혈압도 없고, 심장병 가족력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이라면 심장에 방사선을 쏘지 마세요. 심장 CT 한 번 찍을 때 방사선 피폭량이 약 18mSv, MSV 정도 됩니다. 가슴 엑스레이가 0.1 정도니까 CT 한 번에 엑스레이 수백 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흡연자나 고위험군이라면 가치가 있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뜻보다 실이 큽니다. 4. 뇌 MRI, CT 이것도 아주 흔한 상술입니다. 다들 뇌종양을 무서워하니까요. 하지만 두통, 어지럼증, 시력 변화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전혀 없는 사람이 뇌를 찍어서 병을 발견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 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진짜 증상이 생겼을 때 쓰세요. 2부, 의사가 추천하는 진짜 검사들. 자, 나쁜 검사들을 빼서 돈을 좀 아꼈으니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암 전문의로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음파. 건강검진의 숨은 영웅 만약 딱 하나의 검사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초음파를 꼽겠습니다. 초음파는 방사선을 쓰지 않고 소리 파동을 이용합니다. 즉, 방사선 피폭 이염이 0분입니다. 매일 받아도 몸에 해가 없습니다. 가성비와 활용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복부 초음파 하나로 간, 담낭, 췌장, 비장, 신장, 콩팥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갑상선과 유방 초음파를, 남성분들은 전립선 초음파를 추가하세요. 40세가 넘으면 매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냐구어? 피검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작은 구조적 변화들, 예를 들어 혹, 낭종, 결절, 지방간 같은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 내시경. 2. 대장 내시경. 압니다. 알아요. 내시경 힘들죠. 장정결제 먹는 것도 고락이고 무섭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분변 자멸 검사, 대변 검사에 많이 의존하지만 한국은 내시경 접근성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변 검사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면 암은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피가 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표준 검사입니다. 의사가 보다가 용종, 폴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떼어냅니다. 이 용종이 바로 암의 씨알이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암이 될 싹을 미리 잘라낸 겁니다. 깨끗하다면 5년 뒤, 용종이 있었다면 3년 뒤에 다시 하면 됩니다. 내시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3. 뇌 MRI.
MRI가 아닙니다. 이건 저만의 비법 추천입니다. 잘 들으세요. MRI가 아니라 MRA입니다. MRI는 뇌의 조직, 살을 보는 것이고, MRA, 자기공명 혈관조량술은 뇌의 별표 혈관, 배관, 별표를 보는 검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인구의 10명 중 1명꼴로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걸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뇌동맥류는 혈관의 약한 부분이 낡은 타이어처럼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셔터스탑, 익스플로어. 그러다 갑자기 터지면 그게 바로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고 살아도 장애가 남는 무서운 병이죠. 10명 중 1명은 꽤 높은 확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40대나 50대에 딱 한 번이라도 MRA를 찍어보라고 권합니다.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혈관이 깨끗하다면 당분간은 잊고 살아도 됩니다. 3부, 진짜 중요한 피검사 항목. 이제 피검사 얘기로 넘어가죠. 당원검진은 주로 거대 영양소, 매크로에 집착합니다. 콜레스테롤, 단백질 같은 것들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의 엔진 오일 역할을 하는 미세 영양소, 마이크로는 무시하곤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매크로는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없으면 차가 안 가죠. 하지만 미세 영양소는 엔진 오일입니다. 오일 없이도 차는 굴러가지만 결국 엔진이 눌어붙고 망가집니다. 비타민 D 콜론 제가 검사해보면 거의 모든 환자가 결핍입니다. 선생님, 저는 점심때 산책해서 햇볕 쬐는데요. 라고 하시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상의를 탈의하고 밭이라는 농부가 아니라면요. 사무실 유리창은 비타민 D 합성에 필요한 자외선 B를 차단해 버립니다. 비타민 D는 면역력, 기분, 뼈 건강, 암 예방에 필수입니다. 수치를 검사하고 났다면 영양제를 드세요.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입니다. 면역력 엔드 항산화 수치, NK 세포 활성도 검사나 항산화 능력 검사도 추천합니다. 내 몸이 사나 쓰는 것에 얼마나 잘 저항하고 있는지, 바이러스나 초기 암세포를 잡아먹을 군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몰아주는 지표입니다. 4부, 종양표지자 검사의 진실. 마지막으로 검진 리스트에 있는 종양표지자, 캔서 마커, 피검사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으세요. 하지만 기대치는 낮추세요. 현실적으로 이 수치들은 민감도가 낮습니다. 초기 암 환자도 이 수치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보통 암이 꽤 진행되어야 수치가 오릅니다. 하지만 체열 한 번으로 끝나는 간단한 검사고 부작용도 없으니 데이터 하나 더 쌓는 셈치고 받으세요. 단, 절대로 정상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난 암이 없어 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수치가 높으면 즉시 정밀 검사를 해야 하고 정상이더라도 초음파와 내시경은 따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정상 수치가 주는 거짓된 안도감에 속지 마세요. 결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가장 큰 실수는 몸을 고장난 자동차처럼 대하는 겁니다. 본이 돼서 연기가 날 때까지 카센터에 안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증, 출혈, 멍울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예방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치료는 비싸고 고통스럽고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세요. 번쩍거리고 비싼 방사선 폭탄 패키지는 건너뛰세요. 대신 겉보기엔 투박해도 확실한 초음파, 내시경, 뇌혈관 MRA, 그리고 진짜 내 몸의 영양 상태를 몰아주는 검사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현실적인 꿀팁 하나. 건강검진, 제발 12월까지 미루지 마세요. 사람 심리가 참 묘해서 다들 연말까지 미루거든요. 11월, 12월 검진센터는 전쟁터입니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직원들도 과로 상태라 아무래도 꼼꼼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이 한가한 6월, 7월, 8월 여름에 가세요. 훨씬 여유롭게 의사 선생님과 눈 한 번 더 마주치며 꼼꼼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